안녕하세요. 제2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알고 보니 나르시시스트였어. 나는 부모님께 제대로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구나. 이런 걸 자각하는 순간이 오면요. 부모님에 대한 분노감이 들고 배신감이 들고 원망하는 마음이 되게 커지게 됩니다. 이런 마음이 내가 안 들고 싶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내가 부모님에게 계속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좀 벗어나서 내 마음이 편해질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제가 되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어떤 상처와 아픔을 치유한 이야기를 이 짧은 영상에 함축해서 녹여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꼭 끝까지 함께 이 영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면 대체 저라는 사람은 왜 그토록 부모님을 원망했는지 이 이야기를 그래도 짤막하게라도 들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저희 가정이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았고요. 사실 10대 시절에 저는 되게 가정이 늘 좀 불안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저희 아버지는 술 없이는 사시지 못하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아버지가 귀가 시간이 늦어지는 날이면 저는 되게 불안한 거예요. 오늘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또 나를 거실로 불러내서 막 술주정을 하고 자기 인생에서 뭐 되게 힘들고 막 그런 부분들을 나에게 막 말하고 너도 나를 무시하냐고 나에게 윽박지르고 그러지는 않을까? 막 이러한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게 저에게 그렇게 상처가 되고 저희 가정이 좀 비정상적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이 저는 늘 익숙했고 어머니가 늘 아버지가 너무 힘드셔서 그런 거고 유일한 생활의 낙이 술이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그 말이 도저히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그거를 이해해 보려고 되게 노력을 했고 그래서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우리 아버지는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우연히 그 어린 시절의 제 모습을 좀 객관화해서 볼 기회가 있었는데 성인이 돼서 어린 시절의 저를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나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건 제가 아니면 제 동생이 거실에서 그렇게 아버지의 막 술주정을 듣고 고함치고 이런 거를 듣고 있는데 어머니는 저희에게는 아버지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정작 본인은 이런 상황에서 때로는 그냥 자기도 힘들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저랑 아버지만 이렇게 거실에 두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니까 그 어린 시절에 저라는 사람이 너무 안쓰럽고 대체 그런 공포스럽고 폭력적인 상황을 어떻게 견뎠을까? 대체 내가 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야 하지? 그리고 집에 엄마도 계시고 어른으로서 할머니도 계신데 대체 그 어른들은 이 10대 아이를 보호하지 않고 어떻게 자기들이 힘들다고 나를 나몰라라 할 수가 있었던 거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눈물이 엄청 쏟아지고 갑자기 이런 지금까지 전혀 깨닫지 못했던 그런 분노감과 원망감, 우리 가족이 정상적인 가족이 아니었구나. 나는 폭력 과정에서 성장을 했구나. 라는 그런 자각이 들면서 계속해서 나는 대체 왜 그런 일을 겪었어야 하지? 이러한 마음이 계속 드는 그런 이제 시간을 꽤 오랫동안 보냈습니다. 제가 이러한 알코올 중독 과정에서 어떻게 자라났고 어떤 마음을 가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기에서 벗어나서 건강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요. 제가 쓴 이 부모님과 헤어지는 중입니다 라는 책에 잘 나타나 있으니까
만일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책을 읽으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독자분들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시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자기와 이렇게 비슷한 상황을 겪을 수 있었냐, 되게 공감과 위로를 많이 받았다라는 그러한 메일을 받고 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실 메인 이야기는 내가 과거에 진짜 힘들었다. 그래서 많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사실 이게 아니고요. 제가 이러한 힘든 시간을 겪고 부모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막 여기까지 솟구쳤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좀 마음이 편해질 수 있었는지,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강박사고예요. 계속해서 대체 그분들은 왜 그랬지? 나는 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야 했지? 그러면서 내가 지금 막 인생이 잘 안 풀리는 게 다 부모님 때문인 것 같고, 이런 생각이 계속 맴도는 그런 벗어나기 힘든 이 강박사고가 내가 벗어나고 싶다고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어떻게 좀 마음이 편해졌는지 그 이야기가 오늘의 메인 이야기고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부모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게 되면 지금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게 다 부모님 탓만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야가 좁아지는 거예요. 그분들을 탓하지 않고는 이제 견딜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상태인데요. 그런데 계속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한 게 오로지 부모님의 영향 때문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는 뭐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입학했고 거기서 선생님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대학교에 입학해서 선후배들도 만나고 뭐 교수님도 만나고 회사에 입사해서는 동료도 만나고 상사도 만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 인생에서 저라는 사람을 만드는데 물론 부모님이나 가정 환경의 영향이 되게 크지만 뭐 그게 한 40%, 50%, 60%라고 하면 나머지는 너무 다른 그런 환경이나 사람들 때문에 제가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것보다 부모님의 영향이 그렇게 절대적이지만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되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온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인생에서 운이 좋게 되게 좋은 기회도 좀 많이 주어진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아니라 저에게 이렇게 응원을 해주고 밥도 사주고 나를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내가 스스로 믿게 하고 나의 어떤 힘든 이야기도 들어주고 이런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좌절하고 원망하고 이렇게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분들 덕분에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사람으로 성장을 했는데 그럼 보답을 하는 길은 내가 계속 잘 살아가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아니라 내가 좋은 사람이게끔 믿고 살게 해주신 그 지금까지 거쳐온 많은 그런 좋은 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조금 달라져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같은 형제 자매라고 하더라도 이제 부모님도 같고 어떻게 보면 같은 가정 환경에서 자랐다고 생각을 하지만요, 각기 다 성격도 다르고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님도 같고 우리가 성장 환경이 같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다 각자 다른 인생을 살았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은 같지만 각자 학교 가서 만난 사람들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 그리고 집에서 만일에 똑같은 상황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이 사람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영향이 크지만 내가 이렇게 내 모든 인생이 부모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할 만큼 그분들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지는 않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한다는 게 에너지가 엄청 많이 소모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히 아버지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고 그분을 엄청 미워하는 마음이 컸는데
사람을 너무 미워하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대체 왜 이러고 있지?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조차 지겨워지는 시점이 오더라고요. 더 이상은 미워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너무 힘이 들어서요.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강박 사고를 치료하는 것 중에 오히려 더 그런 것들에 노출을 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러한 치료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강박 사고나 강박 행동이나 이런 거를 오히려 만일에 내가 뭐 계속 뭐 조금만 먼지가 묻어도 손을 씻어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친 듯이 더 계속 손을 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계속 하다 보면 내가 대체 왜 이러고 있지? 이게 뭐 별것도 아닌데 진짜 내가 우습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거를 그만하게 될 수도 있다고 그러한 치료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지겨워진 것도 약간 이러한 원리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를 계속 원망을 하는 분들께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게 내 마음대로 생각이 조절되는 건 아니지만 그 원망하는 시간을 하루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정해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다고 해서 생각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내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지금 막 그런 이 사람이 미워하는 마음이 탁 떠올랐는데 이따 퇴근하고 그 정해진 시간에 내가 마음껏 생각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들면 그래도 조금은 그 강박 사고를 좀 밀어내고 내 일상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마련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내가 그 원망 타임 그게 뭐 3시간이던 게 2시간 반으로 줄고 또 2시간으로 줄고 점점 줄어들면서 그냥 내 일상에 집중을 하게 되는 그러한 흐름이 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해지고 조금 더 객관화가 되면요. 부모님을 그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 원망하는 마음 자체가 아니라 내가 무엇 때문에 원망을 하는지 여기에 좀 집중을 하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부모님을 원망한다는 사실이 아니라요. 제가 원망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내 결핍이고 내가 지금 되게 갈망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만만한 게 부모님이니까 부모님 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어떤 사람과 좀 갈등이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게 이게 꼭 부모님이 나에게 사랑을 제대로 주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사실 이때 내 욕구는 내가 오늘 갈등이 있었던 사람과 잘 지내고 싶은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불만족스럽고 이렇게 된 게 부모님이 나에게 제대로 교육을 지원해주지 않아서 뭐 대학교도 뭐 다른 부모님들은 어떻게든지 더 좋은 데를 가라고 하는데 우리 부모님은 별로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집 가까운 데 가라고 하고 이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사실 나는 물론 부모님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결핍이 생긴 건 맞지만 중요한 건 내가 조금 뭐 더 좋은 학교를 가고 싶다거나 공부를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 이런 내 욕구를 알아차리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냐면 내가 지금 계속 좀 이상한 남자, 이상한 여자 이렇게 만나면서 내 연애나 결혼이 계속 실패를 하고 있다. 이것도 부모님이 나를 불안정한 가정 환경에서 키워서 그런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사실 내 욕구는 나는 되게 사랑을 나에게 많이 주고 그리고 좀 성숙하고 건강한 그러한 뭐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이런 내 욕구를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은 내 이 욕구를 알아차리고 내가 뭘 하고 싶다고 하면 이런 유튜브도 있고 얼마든지 그 방법을 많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잘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나의 부모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부모에게 바라는 걸 내가 스스로 해주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는 격언이 딱 들어맞는 순간이었다. 이제 나는 이 격언을 이렇게 고치겠다. 너 자신에게도 주지 않는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받을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나의 결핍을 스스로 알아채고 채워주고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내가 내 인생에 집중을 하고 내 인생이 또 적극적으로 잘 풀리는 만큼 부모님에 대한 원망감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때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아, 사실은 내가 키우기에 좀 까다롭고 예민한 아이였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희가 아이들이라고 다 같지가 않잖아요. 어떤 아이는 조금 더 키우기 수월한 아이가 있고요. 어떤 아이는 되게 신경도 많이 쓰고 관심도 많이 가져야 하는 그러한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냥 태어나길 까다로운 아이로 태어나서 이 양육 기술이 그냥 보통인 우리 부모님은 이 내 욕구나 이런 거를 채워주시기가 되게 힘드셨던 그런 분이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도 들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부모님이 나에게 상처 준 거, 나를 아프게 한 거, 그런 것만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내가 부모님께 그냥 태어나면서 받은 여러 자원들, 뭐 예를 들면 뭐 외모가 예쁘다던가 잘생겼다던가 이런 것도 살아가면서 되게 큰 자원이 되잖아요. 아니면 내가 머리가 좋아서 어떤 일을 해나가는데 좀 수월하다는 거, 아니면 내가 성격이 좀 무던한 편이어서 뭐 스트레스를 별로 받지 않는다는 것, 뭐 이런 여러 가지들, 그냥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갖고 태어난 나의 장점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를 할 때 공과 과를 같이 평가를 해서 통합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의를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물론 이렇다고 내가 뭐 부모님을 용서해야 하고 부모님께 잘해드려야 한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내가 이렇게 그냥 갖고 태어난 뭐 몸이 튼튼하게 건강하게 체력이 강하게 태어난 것도 강점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건 감사한 것대로 두고 그 내가 아프고 힘들었던 건 그것대로 두고,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이걸 통합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러면서 그냥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러한 시간이 찾아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드린 이것들이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니고요.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되 그런 시간도 충분히 가지시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집중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고 본인이 따뜻해진 만큼 언젠가는 다른 사람에게도 나의 이러한 넉넉한 마음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의 자유롭고 행복한 인생을 응원하며 오늘 영상은 마치려고 하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